어이 우야 우야 이번 시간에도 앞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행상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불에 대한 성질, 또 이 사람들의 그 물체로 보면, 또 인체로 보면까지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직업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인물과 직업으로 분류를 해서 오행상 화에 속하는 것은 용접공,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쇠를 접착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전기, 전자가 화에 속하고, 또 그것을 다루는 기술자들 역시도 오행상 직업 분류에서 화를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용사, 미용 제품도 이 화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부, 말을 모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공, 화부, 그 다음에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염직 가공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화가, 그 다음에 소방관이나 발명가,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방화자, 이상하게 좀 심술 부진 사람들이죠. 이상하게 불을 이렇게 질러서 놓고는 그 타는 것이 좋아서 확 타는 게 좋다고 이렇게 그 몽상에 어떤 가려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 그 다음에 이제 호색인, 즉, 색을 밝히는 사람들, 남자이든 여자이든 색을 밝히는 사람들 더러더러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행상 화에 분류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산소에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지의 사와 오가 말하자면 불에 속하는데, 이 사는 을사와 정사와 희사와 신사와 개사가 있죠. 요 5마리가 있습니다. 5마리. 그런데 이 5마리가 이제 말하자면, 뱀이 말하자면 이 12지지에 들어온 것은 그 특징 신체의 구조상 혓바닥이 2개다. 혓바닥이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엄밀히 매이라면 혓바닥이 2개가 아니라, 하나는 혓바닥이고 위에 새카만 색으로 해서 널름널름 그런 것은, 이거는 그 말하자면 그 주위의 그 온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항상 이렇게 널름널름 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혓바닥이 2개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어떤 사화의 기운이 많다 말하자면, 그러한 해달 날에 사화가 있으면 이 언변이 좋습니다. 언변. 말하자면 남들은 하나의 혀를 가지고 사는데 뱀은 2개를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언변이 좀 달변이다. 그와 반면에 또 많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달변이나, 이 사화가 어떤 기운에 자기가 많다든가 어떤 기운이 많이 뻗치면, 강하게 뻗치면 입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에 사화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세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 그러신 분이 계세요. 이제 참 어느 날은 이제 집에서 이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집 마당에 그 대롱이가 말하자면 이제 그 가을에서부터 봄까지는 풀려 있는데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묶어 놓죠. 왜냐면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아, 이놈이 막 기운이 얼마나 센지 커가지고 막 그냥 자기 어떤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요. 말도 안 듣고. 그런 놈을 잡아 묶고 났으니 지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집 옆에 공사만 하는 게 막 그냥 발로 막 땅 파가지고 막 흙을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아, 그럼 또 난 그것도 또 메꾸고 나면 또 옆에 또 하고. 아이고, 그 녀석 아주 요즘에 아주. 이제 하여간 그놈하고 앉아서 마당에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대롱이하고 좀 상의 좀 해야 되겠다고 앉아서 얘기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실내에서 전화가 와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참 뛰어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태어난 것의 그 지지를 정리해 보니까 사화가 2개나 들었어요. 사화가. 그러니까 4년 4월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온통 말하자면 어떤 뱀의 그 특징을 지닌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가 말하자면 이제 방송국 기자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말하자면 이제 다리를 이제 절게 되죠.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말하자면 직장도 좋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자연히 이제 어떤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산을 많이 즐겨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산속을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약촉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해서 많은 조의를 갖게 돼요. 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참 또 재주가 좋은 것이 어떤 희한한 산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말하자면 거강이죠, 거강. 물건을 가지고 이제 사고 파는 큰 거상으로 이제 그분이 나서서 가지고 말하자면 뭐 산삼을 뭐 100년 된 산삼을 캤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큰 말하자면 그룹의 총수라든가 뭐 말하자면 뭐 유명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자신이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닦아놨던 인맥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게 되고 또 그걸 찾는 사람들에게 또 갖다 주게 되는 이런 걸로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조금 부를 좀 챙기게 되죠. 그러니 본인이 아무리 해도 이 뱀이니까 말하자면 이무기 아니에요, 이무기. 이무기가 용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항상 말하자면 아, 이거 내가 음? 좀 사회에 좀 좋은 일도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사시면서도 뭐 쉽게 그것이 본인이 발길이 좀 그렇게 안 된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참 불특정하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일부는 그래도 끊임없이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말하자면 자신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저으니까 그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병신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나요?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 나한테 달마도사가 와서 스님은 용을 봐야 득도할 수 있고 수행자 누구는 뭐 스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참 수행하시는 분들은 용을 봐야 뭐 득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내가 달마도사를 따라다니면서 과연 용의 실체를 밝혀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참
어찌되었건 남들은 뭐라고 하든 그 달마도사의 가 지니고 있는 그 용에 대한 그 어떤 집념이랄까요?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내가 막 뭐 다는 뭐 얻어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남들보다는 조금 더 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용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 예, 것들도 알게 되죠. 우리가 용 그러면 실제 없는 동물인데 왜 스님은 왜 뱀을 얘기를 하다가 이무기를 얘기하고 살짝 넘어가서 용의 얘기로 넘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실상의 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용입니다. 용.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용이에요. 용. 용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용에도 말하자면 이제 그 색상으로 보면 동서남북의 청룡, 정룡, 황룡, 백룡, 흑룡 다 용입니다. 내가 많은 시간 들여서 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이 용이니까. 그런데 용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용이라고 하니까 다 용이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용은 용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어느 곳에서든 힘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이냐 이무이냐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용입니다.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나아가서 상대하고 그 일을 해결하고 해결하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용이에요. 다른 게 용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 사람들이 다 용이지만 용의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항상 세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은. 왜? 어떤 일을 있으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머무는 사람이 있고, 빠꾸해서 물러가는 사람이 세 종류예요. 세상엔 이 세 종류 외에는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 용이란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나아가면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물러서서 또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발휘할 때에 힘을 써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용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왕을 지칭할 때에 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도 용상, 자리, 용이 앉는 자리, 왕이 이 옷을 입는 이 옷, 용폭, 용폭, 왕의 옷.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자이어야만이 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동으로 이무기가 되는 거죠. 이무기란 뭐예요? 용이 안 된 미꾸라지들. 예. 뭐 별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서는 본인의 힘을 쓰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주위의 어떤 부딪힘이나 반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 또 쓰러지고, 다치고. 그 세상살이 아니에요, 그게. 용은 어디 있어요?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입니다. 용이요.
다들 용이 되기 위해서 용 쓰고 살잖아요. 지금 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다 용 쓰고 살잖아요. 용 쓰는 것은 뭐예요?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야 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절에 가보면 청룡의 머리, 또 황룡의 머리 딱 절 용마루 위에 딱 붓이 걸쳐져 있죠. 말하자면 모셔져 있는 거죠. 왜 용대가리를, 왜 용들을 저기다 갖다 놨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봤더니 옛 어른들이 절에 와서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절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이 되고 황룡이 되기를 바래서 거기다 용머리를 표본으로 갖다 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청룡은 배우는 힘, 뻗쳐나가는 젊은이들의 기상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청룡의 기상을 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황룡은 누런 색깔의 그 용인데, 누런 색깔은 뭐예요? 만고풍상을 다 겪어서 이제는 제대로 익었다. 가을의 빛깔이 누런 것은 모든 오곡의 곡식들이 익었다, 누런 벌판이 되었다.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오는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청룡 대가리하고 황룡 대가리를 갖다 걸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용입니다. 다른 데서 용 찾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누구누구 마다마다는 다 용 쓰고 살잖아요. 길을 쓰고 살잖아요. 그것은 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용들 주위에는 항상 이무기들이 있죠. 이무기들인데, 그럼 이무기들이 용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항상 참 주위에서 맴돌고 그렇게 있느냐 봤더니, 용이 비닐을 하나 얻기 위해서, 용 비닐, 용에는 비닐이 많이 달렸죠. 그 중에 용의 비닐 하나만 가져도 자기 몸에 턱 붙이는 순간에 이무기가 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용 옆에서 이무기들이 그렇게 그냥 보호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또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무기들이 뭐 아무 할 일 없다고 그렇게 용 옆에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용이 됐던 사람들도 보면은 또 때가 되면 또 용의 그 기운을 잃어버려요. 왜? 용은 힘 있는 곳에서만 나오니까. 힘이 어느 정점에 갔던 것은 어떻게, 그 정점에서 어느 시간만큼 유지가 되다가 또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그 용의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왕이 집권하다가 나이 먹고 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또 반정이 일어난다든가 반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또 제거가 되면 또 다른 용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용은 다 용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때가 있다. 어느 만큼 가면은 또 자리를 순수하게 물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뺏기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나 많은 관료들이 용의 비닐딱지를 얻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한테는 비닐 하나
떠져 나간 거지만 이무기는 그걸 딱 붙이는 순간에 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용이라고 해서 왕만이 용이 아니라 각 부의 장관들, 판서들, 뭐 영의정, 우의정, 삼정승 포함해서 다 용이죠. 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힘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가 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어설픈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용이 될 수 있는 것은 힘을 키우세요. 힘을 기르세요. 그렇게 해서 용이 되면은 청룡도 되고 정룡도 되고 황룡도 되고 또 백룡도 되고 흑룡도 됩니다. 왜? 흑백의 용들은 말하자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죠. 세상이 험악하니까 우리는 남의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참 남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예. 말하자면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또 금방 또 달려나와서 참 인공호흡을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을 살려낸 그분이 용이에요, 용. 네. 용이 착한 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소방관이었든 아니면 경찰관이었든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방법들 이런 것들 순서 생명을 살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신이 나가서 한번 딱 용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준비한 자들만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필요하고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 자신이 그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럼 병신이 되는 거죠. 이무가 되는 거죠. 누구라도 때때에 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누구나 다 용이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용이지만 다 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신이 떳떳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의 업적이나 또 이수신 장군의 업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큰 용이십니다, 그분들은. 예. 용 중에서도 용이죠. 왜? 만고의 백성들이 안 잊어버려 끊임없이 칭찬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을 기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 그러니까 백성들 가엾게 여기시어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딱 밝혔잖아요. 예. 나는 왕이니까 그냥 왕의 배움으로써 우리끼리만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도 될 그런 사회를 적당히 넘어가 되지만 그분들은 백성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들의 생활이 언어나 문자의 장벽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자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것 아주 과학적으로. 네. 세계의 언어가 다 멸살되고 멸실되고 없어진다면 최종에 남는 문자가 뭐겠느냐? 한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글. 그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내가 우리 국내 학자들이 말씀한 게 아니라 외국 박사들이 얘기를 해서 그들이 한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한글의 우수성. 이순신 장군은 이후야 어찌 되었건 참 원균이가 한국 수군을 다 그냥 어찌 되었든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출전해라 했는데 옹들에게 반기를 듣던 말하던 이순신 장군의 부하 되시는 분이 배를 갖다 일부러 숨겨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이 되지. 말하자면 이제 한번 잘렸다가 말하자면 재활용 된 거예요. 근데 이순신 저건 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시샘해가지고 다 그냥 정치적으로 갖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까지 시키면 말하면 치욕이지, 치욕.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다시 말하자면 이거 일본 놈들이 밀고 들어온 입장에서 누군가 또 그 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참 이름이나 지키고 근근히 좀 일부 바다라도 지켜달라고 했던 그 뜻으로 이순신 장군을 재활용한 거예요, 재활용. 그래가지고 다시 수군 통제사 돼가지고 내려갔는데 꼴랑 배 12척이 12척. 그래가지고 또 한 척 또 수리해가지고 13척을 배를 가지고 일본 330척이라나 뭐 그걸 괴멸시켜버리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외적들을 말하자면 수장을 시켜버리죠. 화포로. 그러면 그때의 전쟁으로 우리 조선 백성들을 얼마나 살렸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말로 셀 수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전란이 있을 때 그 양반인 놈들이라는 놈들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가 산속으로 식수들을 데리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민들, 천민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의병으로 봉기하고 목숨 바쳐서 이 나라 또 구한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듣기에 따라서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애꿎은 백성들의 노고와 또 더 나아가서는 피를 요구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왜?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이수희장 같은 분이 좀 하나 아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요, 그렇지도 못해요. 정치 행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무기가 용이 되더라도 비닐 하나는 붙이고 나와야 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닐도 없이 그냥 주둥이만 까가지고 뱀의 혓바닥처럼 뱀이 2마리, 4마리, 3마리, 5마리 들어가지고 주둥이로만 깐다고 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까?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 그래서 용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용입니다. 용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용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때에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용이 됩니다. 누구라도 다 용입니다. 다 용 쓰고 살잖아요. 용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때에 제대로 일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좌천돼가지고 다시 복직해가지고 말하자면 재활용된 거예요.
그래도 가봤더니 배가 12개, 12척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임금한테, 임금 미워하는 임금을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미워했겠어요. 그러나 이순양은 절대 사심을 버리고 소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으니 쌓아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놓고 330척이 넘는 그 배를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그게 용이죠, 용. 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용이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또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서 겸손하고 이런 속에서 때가 됐을 때 제할이라는 사람이 진짜 용이죠. 네.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용들의 출현을 바라봅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남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데 용이 큰 용이 이순신 장군 버금가고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아니면 더 큰 용도 좋습니다. 또 오늘은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